예,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제가 이제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사회수석님, 예, 사회수석입니다. 예, 앞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가운데 저도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대통령 배우자, 그러니까 영부인의 해외 순방 동행을 개인 행동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아까 적합하다고 답변 보세요? 드렸습니다마는 비공개일 수는 있으나 비공개 부분이 섞여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공식 일정이십니다. 그렇죠. 예, 개인 행동이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은 말이고 개인 일정 혹은 개별, 별개 일정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렇게 좀 저희가 질의 가운데 적절하지 않거나 혹은 정확하지 않은 그 질의가 있으면 한 번 더 강조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들도 질의 가운데 이해가 좀 안 되거나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또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대통령 전용기가 개인 비행기로 가는 게 아니죠. 대통령 직무 수행을 위해서 국가가 배정한 특수 목적 항공기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거죠.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대통령 휘장은 언제 달고 갑니까? 대통령이 탑승했을 시에만 달고 가야 하죠.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이 아닌 영부인이 혼자 탑승하는데 휘장을 달고 해외 순방을 했다. 이것은 적절한 사례입니까? 부적절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아마 활용한 것은 이러한 사례가 아닐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있고요. 덧붙여서 언론사를 탑승시키지 않은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는데요. 사회수석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셔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탑승시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전에 계속 언론사들 간에 이른바 간사라고 하는 간사 합의, 그러니까 보도 합의에 관해 또 대통령실과의 합의에 관해 번번이 깨우거나 아니면은 왜곡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한 적당한 적절한 페널티라고 봐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여러 번 메시지를 발신한 바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법무장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네, 어제 언론을 통해서 아마 그 시민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민들레, 뭐 더 탐사 이 두 군데에서 유족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150여 분의 이름을 성함을 그냥 인터넷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 후에 논란이 커지니까 원치 않는 유족들은 이메일로 별도 연락을 주시면 지우겠다라고 해서 이제 후에 후조치되는 일이 있었죠. 잘 파악하고 있으시죠? 보도를 봤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도 법적인 문제 소지가 있다라고 하신 바 알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논란의 여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네, 이게 유족 동의 없이 공개됐다는 것까지는 확정적으로 확인된 것이고 또 공익에 관한 것이니까 제가 일반 법리 차원에서 간단히 제 생각을 드리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철저히 공적인 자료거든요. 이 자료 150 몇 명의 자료가 이것을 더탐사나 민들레가 훔쳐간 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제공한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공적 자료가 유출된 과정에 대한 어떤 법적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법에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미리 그거 생각했겠지만 그런 것 같은데요. 그건 맞는 말이긴 한데 이 사망하신 이 피해자분들을 거명한다는 것은 결국은 유족에 대한 2차적인 어떤 좌표찍기의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유족에 대한 어떤 개인정보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히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 프로세스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면 돌아가신 피해자들에 대해서 음란물 유포라든가 모욕이라도 조롱 같은 그런 식의 범죄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런 범죄 행위가 이미 발생해서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하게 반인권적인 레토릭이 아니라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제 말씀은. 네, 장관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뭐 사자의 개인 명예훼손을 넘어서 유가족에게까지 2차, 3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고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고요. 정보가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 대상으로도 소급 네. 대상을 한다든가 그렇게 경찰 수사가 네. 되고 있고 저희도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분들에 대한 성명이나 어떤 개인 정보가 전혀 공개된 바 없는데 이렇게 된 것은 정보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니 그렇게 완전한 형태의 피해자 명단이라는 것은 국가가 그렇죠. 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외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관해서도 이미 그러면은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법무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 수사 필요성까지 말씀드린 것은 적절치 않고 저는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공적으로 의견이십니까? 공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하고요. 이렇게 다수의 그 아직 유가족들이 그 지금 위로를 받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이 시간 중에 거부의 의사를 보이는데도 일부 진영이나 아니면은 일각의 저희 국회 내에서도 이것을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있지 않냐.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 하나를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띄워드릴게요. 지난 11월 7일에 민주당 당직자의 이 문자 내용이 민주당의 전략기획 본부장이신가요? 그 의원님께 전달된 문자 내용인데요. 참사 희생자의 전체 명단과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기본이다. 그것들이 언론의 전체면을 채웠어야 한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유가족들을 비롯해서 그곳에서 함께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많은 분들, 뭐 소방관을 비롯해서 일반 국민들, 이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 모두가 함께 그 위기, 이 가슴 아픈 시간들을 극복하고 위로를 받아야 하는 순간들입니다. 이것을 정쟁으로 몰아가는 우를 우리 국회에서 범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자중과 자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함께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제 소방관들 말씀도 살짝 드렸는데요. 이 아마 사진 보셨을 거고 글자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상민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first in, last out. 이거 무슨 의미로 이렇게 소방관들에게 이야기하시는지 잘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재난 현장 혹은 이런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우리 소방관들의 참 그 노고가 큽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가장 가슴 아픈 그런 장면들을 가장 많이 목격하고 아마 현장에서 돌아오고 나서도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그 시간이 꽤나 오래 흘러갈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소방관들의 이런 마음의 안정이나 치유를 위해서 노력하는 바가 지금 충분하다 혹시 이렇게 평가하시는지 아니면 충분치 못하다라고 보시는지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아까 이영호 의원님께서 유사한 질문에서 제가 느끼는 개인적인 감정과 소외를 소상히 말씀드렸고요. 지금 제복 입은 소방관들이 하는 헌신에 비해서 국가가 이들에게 보상은 대단히 부족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방 전문 병원이 건축 중에 있고요. 그리고 소방관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관들이 일선 현장에서 겪게 되는 네. 트라우마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 치유센터도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가지고서 그 지금 소방관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에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시작이 반이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소방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으시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신다고 하니 참 다행입니다. 지난 5년간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참 안타까운 이 현실인데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관분들이 70분, 이 중에 소방관들의 활동 그 연령대가 굉장히 20, 30대에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절반 이상은 20, 30대 아주 그 청년기 젊은 소방관 분들께서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이 숫자가 현장에서 순직한 분들보다 이게 둘 다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긴 하지만 마음의 병을 안고 이렇게 세상을 지는 경우가 더 많다, 3배나 많다 이런 통계는 참 저희가 이제 앞으로 보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장관님? 네, 그렇습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네. 다른 이들을 구조해내고 구해내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현장에서 동료를 잃거나 구조해내지 못했을 때 심리적 박탈감과 상처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뭐 관련해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그 소방청에서 자료를 쭉 받으면서 느꼈던 점은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그 인지 정도가 굉장히 단편적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 설문조사라는 거를 매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알고 계십니까? 네, 유사한 걸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저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띄울 텐데요. 질문의 뭐 내용은 PTSD, 그러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것, 그다음에 우울증, 수면 불안, 뭐 문제성 음주, 뭐 이런 항목으로 나뉘고 있는데 이런 심리적 상태가 심각한 상태로 놓여져서 우리가 그 유심히 관찰하고 관리해야 하는 소방관이 전국적으로 뭐 2,300여 명이 넘는다 이런 통계도 소방청에서 제가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저렇게 네 부분으로 딱 나눠가지고 마음 뭐 평가한다 이것이 아니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만 하더라도 이게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물리적인 고통인지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나타나는 고통인지를 좀 더 국가가 세밀히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해 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네, 의원님 지적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아까 제가 시작이 반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유념을 하고 또 이 제복 입은 소방관들의 처우,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자부심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안 직급화도 지금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적극 거의 사실 실행 단계에 와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분들의 사기 진작 그리고 희생에 대한 국민들의 존경심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복 입은 분들이 존경받는 사회 만든다는 대통령의 일성이 반드시 눈에 보이게 좀 지켜지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제 제안 한 가지를 다음엔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잠깐 드린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동안 2015년부터 소방청이 찾아가는 상담실이라는 걸 운영해 왔죠. 네. 예.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소방공무원들, 소방관들이 이제 참여는 하고 있는데 상담사 인력이 아주 부족하다라는 것은 확인하고 있으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전국에 88분인데요. 소방관 전체 인구로 나누면은 뭐 한 명당 660분씩을 담당하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방병원을 우리가 그 만든다, 심신수련원을 만든다 이것도 참 좋지만 실질적으로 소방관 개별을 찾아가서 그 마음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해주는 이런 상담사나 치료를 전담하는 인력이 이 부족한 부분은 확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도에 14분이 늘어나긴 해요. 그래서 이제 102분이 되긴 하는데 이 상담을 하는 방식도 현장 소방관이 직접 신청을 해야지만 또 그것이 가능해지는데요. 이 맨날 출동대기, 비상대기에 걸려있는 소방관들께서 내가 언제 그 상담사한테 몇 시에 이걸 상담받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은 신청해서가 아니라 국가에서 상시로 우리 소방관들의 상태를 살피고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서 상담사들도 확충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립소방병원 그리고 소방심신수련원 이런 부분에서 소방관들이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원격으로도 뭐 이렇게 진료받거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전향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방 장비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왜 계속 나올까요, 장관님? 그 여러 가지 이제 예산상의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네.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어제도 한 의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요. 적극적으로 저희 행안부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그 참사 보도를 쭉 접하면서 소방관들께서 아직도 사비로 랜턴, 무전기 등의 개인 장비를 구입한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는 것 같아서 소방청에 문의했더니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는 응답을 하셨는데 여기에 얼마나 응답의 신빙성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설문을 통해서 이거는 지금 소방관들이 사용하시는 장비는 소방관 본인의 생명도 지키고 국민의 생명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무기이자 그리고 이게 어느 현장에서든 계속 사용되기 때문에 금방 소모되는 소모성 그 장부들 아닙니까? 네. 이거를 아껴 써라 다시 써라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최대한 필요하다면 무한대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어떻게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할지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적으로 좀 고민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예,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동훈 법무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그 마약 청정 국가 만들자 이 지금 노력 많이 하고 있으신데요. 예. 예. 공무원이 마약 사범인 경우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죠? 최고 단계가? 그 마약이 있는 경우만 별도로 특별하게 규정한 것은 없고 예. 형사처벌 받았을 경우에 그 규정에 맞춰서 퇴직시키고 형사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만 규정상 처리가 하게 돼 있죠. 지만 징계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공무원 임용 등의 이 취업 서류로 제출되거나 관공서 등에 저희가 제출하는 저 국회의원들도 다 했는데요. 이 범죄 사실 기록서 등에도 뭐 기소 유예 등의 이런 실효된 사법 처리 내용이 담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공직자, 국가 공직자에 관해서는 이것을 낱낱이 다 공개하게끔 해야 된다라는 일각의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프라이버시하고 그거 충돌되는 지점이긴 합니다만 공직의 영역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제가 지금 한동훈 장관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긴 했는데요. 오늘 교육부 지금 장관님 나오셨죠? 네, 잠깐 나와있습니다. 예, 오후에 제 시간이 부족하면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장관께 먼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이 교원과 교육 공무원의 마약 비위 관리 상태가 상당히 엉망이라는 지금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는데요. 굉장히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마약류죠. 최음제를 구입하고 판매한 30대 중학교 교사가 집행유예됐다라는 언론 보도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해당 교사는 2016년에도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이 됐는데 뭐 이런 사실들이 이제 기간제 교사하셨어요, 이분이. 그렇다 보니까 계약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노출되지 않고 지금처럼 기소유예 처분됐을 경우에는 특히나 범죄 사실 소명도 되지 않고 이런 사각이 있다.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 기간제 교사, 교육공무원 등이 마약 비위로 적발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거를 처분했을까? 제가 주요한 내용들을 좀 띄워봤는데요. 보시겠습니까? 견책 후 근무, 정직 후 근무, 감봉 후 근무,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징계 사유를 보시면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최음제, 이 데이트 강간약이라고 하죠. 이른바 뭐 물뽕이라는 것도 사서 판매한 사람도 있고요. 대마, 뭐 디에타민,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이제 교육부가 잘 지금 파악하고 있느냐 했더니 사실 이런 교사, 교원 등에 대한 정보는 각급 시도교육청에서 전담을 하기 때문에 이 보고 체계가 지금 명확하지 않다. 교육부와 정보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장관님 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교육청하고도 좀 긴밀히 협의해서 이 문제는 좀 꼭 좀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교육부 자료랑 교육청 자료랑 제가 동시에 같은 질문으로 받았더니 자료가 상당히 상이했습니다. 당연히 교육부 자료가 부실했고요. 오후에 이거에 이어서 더 질의를 드릴 텐데요. 좀 더 확인을 해주시고 이따가 답을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예를 선포합니다.